해외여행에서 꿈 같은 시간을 기대했던 한 아내. 하지만 남편은 그녀의 여권을 바다에 던져버렸죠. 이제 넌 귀국 못해. 지긋지긋했다. 여기서 알아서 잘 살아봐. 그 순간 아내의 25년 결혼 생활은 완전히 무너졌고 그날 이후 상상하지 못했던 일들이 시작되고 말았습니다. 구독 버튼을 눌러주세요. 금빛 행운과 함께 감동적인 이야기를 들려드릴게요. 사연 시작합니다. 늦가을 어느 날 김영희는 남편 박철수로부터 뜻밖의 제안을 받았어요. 25년 결혼 생활 동안 처음으로 해외여행을 가자는 말이었죠. 여보, 우리 베트남 여행이나 다녀올까? 요즘 날씨도 좋다던데. 철수가 저녁 식탁에서 불쑥 꺼낸 말에 영희는 수저를 놓을 뻔했어요. 평소 집 밖 나가기를 싫어하던 남편이 갑자기 해외여행을 말하다니 믿기지 않았거든요. 지난 몇 년간 영희는 철수에게 무시당하며 살아왔어요. 집안 모임에서도 철수는 늘 영희를 소개하기를 꺼렸고 우리 집사람은 별로 할 줄 아는 게 없어서라며 무시했죠. 친구들과 만날 때도 영희는 늘 뒷자리에서 조용히 있어야 했어요. 정말요? 갑자기 왜 그런 생각을 하신 거예요? 영희의 목소리에는 조심스러운 기대감이 담겨 있었어요. 혹시 남편이 자신에 대한 마음을 다시 생각해 보게 된 건 아닐까 하는 희망이 있었거든요. 아이들도 다 장성했고 우리도 이제 좀 여유 있게 살아보자. 사업도 요즘 잘 되고 있고 말이야. 철수는 평소답지 않게 적극적이었어요. 영희는 조심스럽게 기대감을 품었죠. 그동안 대학생 딸과 직장인 아들 뒷바라지로만 살아온 자신에게 남편이 드디어 관심을 보이는 건 아닐까 생각했어요. 영희는 그날 밤 잠들기 전까지 설렜어요. 25년 만에 첫 해외여행이라니 꿈만 같았거든요. 젊은 시절에는 신혼여행도 제대로 가지 못했는데 이제라도 남편과 둘이서 여행을 간다는 게 믿어지지 않았어요. 하지만 영희가 모르는 게 있었어요. 철수는 이미 모든 걸 혼자 결정해놨다는 거였죠. 벌써 항공편이랑 호텔까지 다 예약해놨어. 다음 주 화요일에 출발이야. 다음 날 아침 철수가 던진 말에 영희는 깜짝 놀랐어요. 언제 그런 걸 다 준비하신 거예요? 저한테는 한마디 상의도 없이. 별거 아니야. 간단한 여행인데 뭘 그렇게 복잡하게 생각해. 철수의 대답은 여전히 차갑고 일방적이었어요. 하지만 영희는 실망하지 않으려고 노력했죠. 적어도 함께 여행을 간다는 것만으로도 감사해야 한다고 생각했거든요. 영희는 여행 준비에 열심이었어요. 백화점에 가서 예쁜 원피스도 사고 남편과 함께 찍을 사진을 생각하며 새 화장품도 샀죠. 오랜만에 거울 앞에 서서 자신을 단장하는 시간이 즐거웠어요. 여보, 이 옷 어때요? 사진 찍을 때 입으려고 샀는데. 영희가 새로 산 분홍색 블라우스를 보여줬지만 철수는 TV만 보며 대답했어요. 응, 좋네. 알아서 해. 영희는 서운했지만 여행지에서는 달라질 거라고 기대했어요. 아마 남편도 처음 해외여행이라 긴장하는 거라고 생각하려 했거든요. 출발 당일 영희는 새벽부터 일어나서 짐을 다시 한번 점검했어요. 여권, 항공권, 환전한 달러, 상비약까지 꼼꼼히 챙겼죠. 오랜만에 설레는 마음으로 하루를 시작했어요. 하지만 공항에 도착하자마자 영희의 기대는 무너지기 시작했어요. 철수는 체크인 카운터에 서자마자 핸드폰을 꺼내 문자를 확인하기 시작했거든요. 여보, 이번 여행 정말 기대돼요. 25년 만에 처음 가는 해외여행이잖아요. 영희가 신이 나서 말했지만 철수는 고개도 들지 않고 계속 핸드폰만 들여다봤어요. 응, 그래. 철수의 대답은 성의가 전혀 없었어요. 보안 검색을 받을 때도 탑승 게이트로 이동할 때도 계속 핸드폰에서 눈을 떼지 않았죠.
가끔 누군가와 문자를 주고받는 것 같았는데 그때만큼은 표정이 밝아졌어요. 누구랑 그렇게 급한 연락을 하세요? 영희가 궁금해서 물어봤지만 철수의 대답은 늘 똑같았어요. 회사 일이야. 신경 쓰지 마. 하지만 영희는 이상했어요. 평소 회사 일로 그렇게 자주 연락하지 않던 철수가 오늘따라 핸드폰을 손에서 놓지 않았거든요. 비행기에 탑승한 후에도 철수의 태도는 마찬가지였어요. 이어폰을 끼고 영화를 보거나 계속 핸드폰만 만지작거렸죠. 영희가 창밖 구름을 보며 신기해해도 기내식에 대해 말을 걸어도 별다른 반응이 없었어요. 와, 구름 위로 올라오니까 정말 신기해요. 여보도 한번 보세요. 응. 철수는 고개도 돌리지 않고 시큰둥하게 대답했어요. 영희는 점점 실망스러웠지만 그래도 포기하지 않았어요. 25년을 함께 살았는데 이제 와서 뭘 더 할 말이 있겠냐. 그런데 철수가 중얼거린 말에 영희는 가슴이 찌릿했어요. 남편이 자신과의 시간을 그렇게 지루하게 생각한다는 게 슬펐거든요. 5시간여의 비행 끝에 베트남 호치민시에 도착했어요. 현지 시간으로는 오후 늦은 시간이었죠. 공항에서 나오자마자 후끈한 열대의 바람이 얼굴을 스쳤어요. 와, 여기 정말 다른 나라 같아요. 공기도 다르고. 영희가 신기해하며 주위를 둘러봤지만 철수는 여전히 핸드폰만 보고 있었어요. 택시를 타고 호텔로 가는 동안에도 마찬가지였죠. 여보, 창밖 좀 보세요. 오토바이가 정말 많네요. 신기하지 않아요? 응, 그러네. 철수의 대답은 늘 그랬듯이 성의가 없었어요. 영희는 혼자서 창밖 풍경을 구경하며 씁쓸한 마음을 달랬어요. 호텔에 도착해서 체크인을 하는 동안 영희는 프런트 직원이 영어로 말하는 걸 신기하게 들었어요. 철수는 간단한 영어로 대화를 나누며 룸키를 받았죠. 여보, 영어도 잘하시네요. 언제 연습하신 거예요? 별거 아니야. 비즈니스 하다 보면 자연스럽게 늘어. 방에 들어가니 깔끔하고 예쁜 호텔이었어요. 영희는 설레는 마음으로 짐을 풀기 시작했어요. 새로 산 옷들을 옷장에 걸고 화장품을 정리하며 내일 일정을 생각했죠. 그런데 철수는 짐도 풀지 않고 바로 화장실로 들어가더니 길게 통화를 시작했어요. 목소리가 평소와 완전히 달랐거든요. 응, 나 지금 베트남 와 있어. 며칠 있다가 돌아갈 거야. 걱정하지 마. 금방 끝날 거야. 보고 싶다. 영희는 화장실 문틈으로 새어나오는 남편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였어요. 철수가 누군가에게 다정하게 말하고 있었거든요. 그런 톤으로 자신에게는 한 번도 말해본 적이 없었는데 영희의 가슴이 두근거리기 시작했어요. 불길한 예감이 들었거든요. 누구랑 그렇게 긴 통화를 하신 거예요? 철수가 화장실에서 나오자 영희가 최대한 자연스럽게 물었어요. 회사 동료야. 괜한 걱정하지 말고 빨리 씻고 자. 내일 일찍 일어나야 해. 철수는 짜증스럽게 대답하며 침대에 누워버렸어요. 영희는 더 이상 묻지 못했지만 마음속에서는 불안감이 자꾸만 커져갔어요. 다음 날 아침 호텔 조식당에서도 철수는 여전히 핸드폰에만 집중하고 있었어요. 베트남 전통 음식들이 가득한 뷔페를 보며 영희는 신기해했지만 철수는 관심이 없었죠. 여보, 이 쌀국수 정말 맛있어요. 한번 드셔보세요. 응, 그래. 나는 이거면 충분해. 철수는 토스트 한 조각만 먹으며 계속 핸드폰을 확인했어요. 가끔 문자가 오면 빠르게 답장을 보내기도 했고요. 여보, 우리 기념사진 하나만 찍어요. 25년 만에 첫 해외여행인데 사진은 나중에 찍자. 지금 좀 바빠. 철수는 고개도 들지 않고 대답했어요. 영희는 혼자서 조식을 먹으며
점점 서운해졌어요. 이런 식이라면 정말 혼자 여행을 오는 게 나았을 것 같았거든요. 그런데 그때 영희는 문득 이상한 생각이 들었어요. 남편이 이렇게까지 자신을 무시하면서 왜 굳이 여행에 데려온 걸까? 혼자 와도 될 텐데. 뭔가 다른 이유가 있는 건 아닐까? 영희는 슬그머니 핸드폰을 꺼내서 남편의 모습을 사진으로 찍기 시작했어요. 왜 그런 행동을 하는지 스스로도 잘 모르겠지만 뭔가 기록해둬야 할 것 같다는 직감이 들었거든요. 그날 오후 관광지를 둘러보던 중 영희는 결정적인 장면을 목격했어요. 철수가 한적한 카페 구석에서 누군가와 영상통화를 하고 있었는데 화면 너머로 젊은 여자의 얼굴이 보였거든요. 보고 싶어. 이 일만 끝나면 바로 돌아갈게. 조금만 기다려. 철수는 그 여자에게 자신이 한 번도 들어본 적 없는 다정한 목소리로 말하고 있었어요. 영희는 멀리서 숨어서 그 모습을 지켜보며 온몸이 얼어붙는 것 같았어요. 이제야 모든 게 명확해졌어요. 이 여행은 단순한 부부 여행이 아니었어요. 남편에게는 완전히 다른 목적이 있었던 거죠. 그 여자와 만날 핑계로 자신을 데려온 건 아닐까? 아니면 자신에게 들키지 않기 위해서? 영희는 떨리는 손으로 핸드폰을 들어 남편의 모습을 몰래 촬영하기 시작했어요. 직감적으로 이런 증거들이 나중에 꼭 필요할 거라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이제 더 이상 바보처럼 당하고만 있을 수는 없어. 영희는 마음속으로 다짐했어요. 25년 동안 참고 견디며 무시당하면서 살아왔지만 이번만큼은 달랐어요. 무슨 일이 일어날지 모르지만 자신만은 단단히 준비해야겠다고 생각했죠. 그날 밤 영희는 잠들지 못하고 천장을 바라보며 앞으로 며칠 더 남은 여행을 어떻게 보내야 할지 고민했어요. 남편의 진짜 모습을 더 확실하게 확인해야 할 것 같았거든요. 이제 시작일 뿐이라는 걸 알고 있었어요. 앞으로 어떤 일들이 벌어질지, 그리고 자신은 어떻게 대처해야 할지. 며칠이 지나도 영희의 불안감은 사라지지 않았어요. 오히려 베트남에서 보내는 시간이 길어질수록 남편 철수의 이상한 행동들이 더욱 눈에 띄었거든요. 둘째 날 아침, 철수는 평소보다 일찍 일어나서 샤워를 했어요. 그것도 평소 사용하던 비누 대신 호텔에서 제공하는 향이 좋은 바디워시를 사용하더라고요. 여보, 오늘은 어디 갈 예정이에요? 영희가 물었지만 철수는 거울을 보며 머리를 다듬기만 했어요. 시내 구경 좀 하자. 유명한 곳들 몇 군데 가보고. 그럼 함께 다닐 거죠? 당연히 같이 다녀야지. 뭔 소리야. 철수의 대답은 자연스러웠지만 영희는 뭔가 다른 느낌을 받았어요. 남편이 평소보다 옷차림에 신경을 많이 쓰고 있었거든요. 호텔에서 나와 택시를 타고 시내로 향했어요. 베트남의 거리는 오토바이와 자동차들로 가득했고 길거리 음식 냄새가 코끝을 자극했죠. 여보, 여기 정말 활기차네요. 사람들도 많고. 영희가 창밖을 보며 신기해했지만 철수는 여전히 핸드폰만 보고 있었어요. 그런데 문자가 올 때마다 철수의 표정이 밝아지는 게 보였어요. 첫 번째로 간 곳은 벤탄 시장이었어요. 현지인들과 관광객들이 뒤섞여서 활기찬 분위기였죠. 영희는 신기한 과일들과 현지 음식들을 구경하며 즐거워했어요. 여보, 이 과일 이름이 뭔지 아세요? 처음 보는 건데. 영희가 용가를 가리키며 물었지만 철수는 대답하지 않았어요. 한참 뒤에 돌아보니 철수가 시장 한쪽 구석에서 또 통화를 하고 있었거든요. 영희는 멀리서 남편의 모습을 지켜봤어요. 철수의 목소리는 들리지 않았지만 몸짓과 표정만 봐도 평소와 다르다는 걸 알 수 있었어요. 누군가와 매우 친밀한 대화를 나누고 있는 것 같았죠. 누구랑 통화하셨어요? 철수가 돌아오자 영희가 물었어요.
사업 파트너야. 베트남 진출 관련해서 상의할 게 있어서. 철수는 거짓말을 하고 있었어요. 영희는 그걸 직감적으로 알 수 있었거든요. 25년을 함께 산 아내의 눈을 속일 수는 없었죠. 점심시간이 되자 철수가 특별한 레스토랑을 제안했어요. 여기서 좀 떨어진 곳에 맛있는 레스토랑이 있다던데 거기 가볼까? 영희는 남편이 어떻게 그런 정보를 알았는지 궁금했지만 일단 따라가기로 했어요. 택시를 타고 20분 정도 가니까 꽤 고급스러운 레스토랑이 나왔어요. 그런데 이상한 건 철수가 그 레스토랑 위치를 너무 정확하게 알고 있다는 거였어요. 마치 전에 와본 적이 있는 것처럼 말이죠. 여보, 여기 전에 와보신 적 있어요? 아니야. 인터넷에서 찾아본 거야. 철수는 시큰둥하게 대답했지만 영희는 의심스러웠어요. 인터넷으로만 찾아본 곳치고는 너무 자세히 알고 있었거든요. 레스토랑에서 식사를 하는 동안 철수는 계속 핸드폰을 확인했어요. 그러다가 갑자기 자리에서 일어났어요. 잠깐 화장실 좀 다녀올게. 철수는 화장실이 아닌 레스토랑 밖으로 나갔어요. 영희는 창가 자리에 앉아 있어서 남편이 밖에서 통화하는 모습을 볼 수 있었거든요. 이번에는 철수의 표정이 완전히 달랐어요. 환하게 웃으며 누군가와 즐거운 대화를 나누고 있는 것 같았죠. 그런 표정을 자신에게는 한 번도 지어본 적이 없는데 영희는 가슴이 답답했어요. 점점 확신이 서고 있었거든요. 남편에게 다른 여자가 있다는 걸 말이에요. 여보, 누구랑 그렇게 긴 통화를 하신 거예요? 철수가 돌아오자 영희가 직접적으로 물어봤어요. 이제 더 이상 모른 척할 수는 없었거든요. 회사 일이라고 했잖아. 왜 자꾸 묻는 거야? 철수의 목소리에 짜증이 섞여 있었어요. 영희는 더 이상 묻지 않았지만 마음속으로는 결심을 굳혔어요. 이제부터는 남편의 모든 행동을 주의 깊게 관찰해야겠다고요. 오후에는 전쟁 증적 박물관을 구경했어요. 베트남 전쟁의 참혹한 역사를 보여주는 곳이었죠. 영희는 전시물들을 보며 마음이 무거웠지만 철수는 별로 관심이 없어 보였어요. 박물관을 나와서 근처 카페에 들렀는데 거기서 영희는 결정적인 장면을 목격했어요. 철수가 카페 한쪽 구석에 앉아서 누군가와 영상통화를 하고 있었거든요. 영희는 멀리서 몰래 지켜봤어요. 화면 너머로 젊은 여자의 얼굴이 선명하게 보였어요. 20대 후반에서 30대 초반 정도로 보이는 꽤 예쁜 여자였죠. 미안해, 여행 중이라 자주 연락 못해서. 응, 나도 보고 싶어. 빨리 돌아가고 싶다. 철수는 그 여자에게 자신이 한 번도 들어본 적 없는 다정한 목소리로 말하고 있었어요. 영희는 그 순간 온몸이 차갑게 식는 걸 느꼈어요. 25년 결혼 생활 동안 남편이 자신에게 그런 톤으로 말해준 적이 언제였을까요? 아니, 아예 없었을 거예요. 신혼 때도 철수는 그렇게 다정하지 않았거든요. 영희는 떨리는 손으로 핸드폰을 꺼내서 남편의 모습을 몰래 촬영하기 시작했어요. 화면 속 여자의 얼굴까지 어느 정도 보이게 각도를 맞춰서요. 이런 증거가 나중에 필요할 거라는 확신이 들었거든요. 당신, 거기서 뭐 하고 있어요? 철수가 통화를 끝내고 돌아오면서 물었어요. 영희는 재빠르게 핸드폰을 가방에 넣었어요. 아, 그냥 카페 구경하고 있었어요. 여기 분위기가 좋네요. 그래, 그럼 이제 호텔로 돌아가자. 좀 피곤하다. 철수는 서둘러 카페를 나가려고 했어요. 영희는 남편이 왜 그렇게 급해하는지 알 것 같았어요. 아마 그 여자와 더 통화하고 싶어서겠죠. 호텔로 돌아가는 택시 안에서도 철수는 계속 핸드폰을 확인했어요. 가끔 미소를 지을 때도 있었고요. 영희는 그런 남편의 모습을 보며 마음이 아팠어요. 여보,
우리 내일은 뭐 할까요? 영희가 대화를 시도해봤지만 철수는 성의 없게 대답했어요. 내일 생각하자. 피곤해. 호텔 방에 들어가자마자 철수는 또 화장실로 들어갔어요. 그리고 길게 통화를 시작했죠. 이번에는 목소리가 더 크게 들렸어요. 오늘 정말 힘들었어. 언제까지 이렇게 해야 하나. 빨리 끝내고 싶다. 영희는 화장실 문 앞에서 남편의 말을 들으며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어요. 이렇게라는 게 자신과의 여행을 의미하는 걸까요? 그럼 정말 자신은 남편에게 그렇게 짐스러운 존재였던 걸까요? 그날 밤 영희는 잠들지 못하고 침대에 누워 생각했어요. 이제 더 이상 의심할 여지가 없었어요. 남편에게 분명히 다른 여자가 있었고 그 여자와 비교해서 자신은 완전히 무시당하고 있었어요. 하지만 영희는 그냥 당하고만 있을 생각이 없었어요. 25년 동안 참고 견뎌온 것도 이제 한계였거든요. 내일부터는 더욱 주의 깊게 남편의 행동을 관찰하고 필요한 증거들을 모아야겠다고 다짐했어요. 이번에는 절대 그냥 넘어가지 않을 거야. 영희는 마음속으로 중얼거리며 주먹을 꽉 쥐었어요. 이 여행이 끝나기 전에 남편의 진짜 모습을 완전히 파악해야겠다고 생각했죠. 그리고 그 다음에는 어떻게 할지도 생각해 봐야 했어요. 옆에서 잠든 철수를 바라보며 영희는 이제 더 이상 예전의 순진한 아내가 아니라는 걸 깨달았어요. 앞으로 벌어질 일들에 대비해서 단단히 마음을 먹어야 할 때였어요. 한 주가 넘도록 베트남에서 지내면서 영희는 남편 철수의 행동을 더욱 세심하게 관찰하기 시작했어요. 이제는 의심이 아니라 확신에 가까웠거든요. 셋째 날 아침, 철수는 평소보다 훨씬 일찍 일어나서 샤워를 했어요. 그리고 여행용 가방에서 새 셔츠를 꺼내 입었죠. 영희가 전혀 본 적 없는 옷이었어요. 여보, 그 셔츠 언제 사신 거예요? 처음 보는 것 같은데. 예전에 산 거야. 별로 입을 기회가 없어서 안 입었던 거고. 철수의 대답은 어색했어요. 25년을 함께 살면서 남편의 옷을 관리해온 영희가 모를 리 없었거든요. 분명히 최근에 새로 산 옷이었어요. 오늘은 어디 갈 예정이에요? 호텔 수영장에서 좀 쉬었다가 시내 구경하자. 철수의 제안이 의외였어요. 평소 수영을 좋아하지도 않고 특히 다른 사람들 앞에서 몸을 드러내는 걸 싫어했던 남편이었거든요. 오전 10시경 두 사람은 호텔 수영장으로 향했어요. 야외 수영장은 푸른 물이 햇빛에 반짝이며 아름다웠고 외국인 관광객들이 여유롭게 시간을 보내고 있었어요. 영희는 준비해온 수영복으로 갈아입고 나왔지만 철수는 수영복 차림에 가운만 걸친 채 풀사이드 의자에 앉아 있었어요. 그리고 또 핸드폰을 들여다보고 있었죠. 여보, 수영은 안 하세요? 나는 여기서 쉴게. 당신이나 좀 해. 철수는 시큰둥하게 대답했어요. 영희는 혼자 수영장에 들어가서 가볍게 수영을 했죠. 오랜만에 물에 들어가니 시원하고 기분이 좋았어요. 그런데 수영을 마치고 올라와서 보니 철수가 수영장 반대편 바에서 누군가와 술을 마시고 있었어요. 상대방은 젊은 동양인 여성이었죠. 영희는 깜짝 놀라서 가까이 가보려 했지만 너무 멀리 떨어져 있어서 대화 내용은 들을 수 없었어요. 하지만 두 사람의 모습만 봐도 그냥 처음 만난 사이가 아니라는 게 확실했어요. 철수와 그 여자는 매우 친밀하게 대화를 나누고 있었어요. 가끔 웃음소리도 들렸고 철수는 그 여자의 말에 고개를 끄덕이며 진지하게 듣고 있었죠. 영희는 멀리서 그 모습을 지켜보며 가슴이 터질 것 같았어요. 이제 의심할 여지가 없었거든요. 저 여자가 바로 남편이 그렇게 자주 통화하던 상대였던 거예요. 영희는 재빠르게 핸드폰을 꺼내서 두 사람의 모습을 촬영하기 시작했어요.
멀리서 찍어서 화질은 선명하지 않았지만 두 사람이 함께 술을 마시는 모습은 충분히 확인할 수 있었어요. 약 30분 정도 지나서 철수가 혼자 돌아왔어요. 그 여자는 수영장을 떠났고요. 여보, 어디 갔다 오신 거예요? 영희가 최대한 자연스럽게 물었어요. 음료수 좀 마시고 왔어. 목이 말라서. 철수는 거짓말을 하고 있었어요. 영희는 분명히 봤거든요. 술잔을 들고 있는 남편의 모습을 말이에요. 그 여자분은 누구세요? 같이 이야기하시던데. 영희가 좀 더 직접적으로 물어봤어요. 이제는 더 이상 모른 척할 수 없었거든요. 여자? 무슨 여자? 철수는 당황하는 기색을 보였어요. 바에서 함께 술 드시던 분 말이에요. 아, 그냥 우연히 만난 관광객이야. 한국 사람이더라고. 별거 아니야. 철수의 설명은 앞뒤가 맞지 않았어요. 처음 만난 사람과 그렇게 친밀하게 대화할 수는 없었거든요. 점심 식사 후 두 사람은 시내로 나갔어요. 그런데 길을 걷다가 영희는 또 다른 이상한 장면을 목격했어요. 철수가 갑자기 걸음을 멈추더니 누군가에게 손을 흔들고 있었거든요. 바로 오전에 수영장에서 만났던 그 여자였어요. 또 만나네요. 철수가 그 여자에게 말했지만 영희는 그게 연기라는 걸 알 수 있었어요. 분명히 미리 약속을 잡고 만난 거였어요. 안녕하세요. 저 김민정이에요. 그 여자는 영희에게 정중하게 인사를 했어요. 영희보다 훨씬 젊고 예쁜 여자였죠. 아마 30대 초반 정도로 보였어요. 저희 부부도 베트남 여행 중이에요. 영희가 대답했지만 마음속으로는 복잡한 감정이 치솟고 있었어요. 그럼 함께 카페라도 가실까요? 혼자 여행 중이라 외로웠는데 마침 잘 됐네요. 민정이라고 소개한 여자가 제안했어요. 철수는 영희를 힐끔 보더니 고개를 끄덕였어요. 좋은 생각이네요. 우리도 현지인한테 맛집 같은 거 추천받고 싶었는데. 세 사람은 근처 카페로 향했어요. 가는 길에 영희는 철수와 민정이 자연스럽게 대화하는 모습을 봤어요. 마치 오래 알고 지낸 사이처럼 말이에요. 카페에 앉아서 음료를 주문한 후 민정은 베트남 여행 정보를 이야기하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이상한 건 철수가 이미 그 정보들을 다 알고 있다는 거였어요. 그 레스토랑 정말 맛있어요. 어제 갔었는데. 민정이 말하자 철수가 맞장구를 쳤어요. 맞아요. 우리도 그 집에서 먹었는데 정말 좋았어요. 영희는 그 순간 모든 걸 깨달았어요. 어제 철수가 데려간 그 레스토랑, 그 위치를 너무 정확하게 알고 있었던 이유를 말이에요. 이미 민정과 함께 가본 적이 있었던 거예요. 여보, 화장실 좀 다녀올게요. 영희는 자리를 뜨며 핸드폰 녹음 기능을 켰어요. 혹시 자신이 없는 사이에 두 사람이 나누는 대화를 녹음할 수 있을까 해서였죠. 화장실에서 나와서 멀리서 지켜보니 철수와 민정이 정말로 다른 대화를 하고 있었어요. 거리가 멀어서 내용은 정확히 들리지 않았지만 분위기만 봐도 그냥 친구 사이가 아니라는 게 확실했어요. 영희가 다시 자리로 돌아가자 두 사람은 재빨리 대화를 중단했어요. 그리고 어색한 침묵이 흘렀죠. 그럼 저는 이만 가보겠어요. 오늘 만나서 즐거웠습니다. 민정이 먼저 자리를 뜨겠다고 했어요. 철수는 아쉬워하는 기색을 숨기려 했지만 영희의 눈에는 다 보였어요. 네, 안녕히 가세요. 영희가 정중하게 인사했지만 마음속으로는 분노가 치솟고 있었어요. 카페를 나온 후 철수는 평소보다 말이 없었어요. 영희도 마찬가지였죠. 둘 다 할 말이 많았지만 아직 입 밖으로 내놓을 수는 없었어요. 그날 저녁 호텔로 돌아와서 철수는 또 화장실에서 긴 통화를 했어요. 이번에는 목소리가 더 선명하게 들렸어요.
오늘 정말 힘들었어. 언제까지 이런 식으로 해야 하는 거야. 빨리 정리하고 싶다. 영희는 문 앞에서 남편의 말을 들으며 온몸이 떨렸어요. 정리라는 게 무슨 의미인지 대충 짐작이 갔거든요. 그날 밤 영희는 하루 종일 찍은 사진들과 녹음 파일을 확인했어요. 증거는 충분했어요. 이제 더 이상 의심할 여지가 없었죠. 철수는 분명히 민정이라는 여자와 불륜 관계에 있었고 이 여행도 그 여자를 만나기 위한 핑계였던 거예요. 자신은 그저 의심받지 않기 위한 장치였던 거죠. 영희는 잠들지 못하고 침대에 누워 앞으로 어떻게 해야 할지 생각했어요. 이제 확실한 증거를 잡았으니 다음에는 어떤 행동을 취해야 할까요? 25년 결혼 생활이 이렇게 끝나는 건지 정말 믿기지 않았어요. 하지만 영희는 더 이상 당하고만 있을 생각이 없었어요. 내일부터는 더욱 적극적으로 증거를 수집해야겠다고 다짐했어요. 이번에는 절대 그냥 넘어가지 않을 거야. 끝까지 가보자. 영희는 마음속으로 중얼거리며 주먹을 꽉 쥐었어요. 이제 진짜 싸움이 시작되는 거였어요. 두어 주간 베트남에서 지내면서 영희는 남편 철수의 태도가 점점 더 노골적으로 변하는 걸 느꼈어요. 이제 철수는 영희를 숨기려는 노력조차 하지 않았거든요. 넷째 날 아침, 철수는 영희가 준비한 아침 식사를 거들떠보지도 않았어요. 여보, 아침 드세요. 호텔에서 과일이랑 빵 좀 가져왔는데 나는 밖에서 먹을 거야. 너 혼자 먹어. 철수는 시계를 보며 서둘러 외출 준비를 했어요. 평소보다 훨씬 정성스럽게 옷을 고르고 향수까지 뿌렸죠. 어디 가시는 거예요? 함께 가면 안 될까요? 비즈니스 미팅이 있어. 너가 따라갈 곳이 아니야. 철수의 말에는 평소보다 더 차가운 기운이 서려 있었어요. 영희는 그 비즈니스 미팅이 무엇인지 대충 짐작할 수 있었죠. 그럼 언제 돌아오세요? 저녁 늦게 올 거야. 너는 혼자 알아서 해. 철수는 그렇게 말하고는 영희를 돌아보지도 않고 나가버렸어요. 영희는 혼자 남겨진 호텔방에서 허탈한 마음을 달래야 했죠. 하지만 영희는 그냥 가만히 있지 않았어요. 철수가 나간 지 30분 후 영희도 호텔을 나섰어요. 남편이 어디로 갔는지 확인하고 싶었거든요. 호텔 근처를 돌아다니다가 영희는 한 고급 레스토랑 앞에서 철수의 모습을 발견했어요. 그런데 철수 옆에는 예상했던 대로 민정이 서 있었죠. 두 사람은 레스토랑으로 들어갔고 영희는 멀리서 그 모습을 지켜봤어요. 창문 너머로 보이는 두 사람은 마치 연인처럼 다정하게 대화를 나누고 있었어요. 영희는 핸드폰으로 그 모습을 촬영했어요. 이번에는 두 사람의 얼굴이 선명하게 나왔고 친밀한 분위기도 잘 담겼죠. 약 2시간 후 두 사람이 레스토랑에서 나왔어요. 그리고 함께 택시를 타고 어딘가로 갔죠. 영희는 재빠르게 다른 택시를 잡아서 뒤를 따랐어요. 택시는 시내에서 조금 떨어진 조용한 리조트로 향했어요. 영희는 멀리서 두 사람이 리조트 안으로 들어가는 모습을 봤죠. 이제 더 이상 의심할 여지가 없었어요. 영희는 리조트 앞에서 한참을 기다렸어요. 증거를 더 확실하게 잡고 싶었거든요. 하지만 너무 오래 기다릴 수는 없었어요. 철수가 의심할 수도 있으니까요. 호텔로 돌아온 영희는 하루 종일 찍은 사진들을 정리했어요. 이제 철수의 외도는 확실한 사실이 되었어요. 문제는 이제 어떻게 대처할 것인가였죠. 저녁 늦게 철수가 돌아왔어요. 술 냄새가 나고 옷도 조금 흐트러져 있었죠. 어떻게 지냈어? 철수가 건성으로 물었어요. 혼자 시내 구경했어요. 당신은 비즈니스 미팅 어떻게 됐어요? 영희가 최대한 자연스럽게 대답했어요. 그럭저럭. 피곤하다. 먼저 잘게.
철수는 그렇게 말하고는 바로 침대에 누워버렸어요. 영희는 남편의 거짓말을 듣고 있자니 구역질이 날 것 같았어요. 다섯째 날은 더욱 심했어요. 철수는 아침부터 짜증을 냈어요. 오늘은 관광버스 투어 신청했어. 메콩강 구경하러 가는 거야. 좋아요. 함께 가요. 영희가 대답했지만 철수의 표정은 썩 좋지 않았어요. 관광버스에 탑승한 후 영희는 다른 관광객들과 인사를 나눴어요. 대부분 한국인 관광객들이었고 몇 명은 부부로 온 사람들이었죠. 우리도 신혼여행으로 왔어요. 젊은 부부가 영희와 철수에게 말을 걸었어요. 신혼여행이라니 좋으시겠네요. 저희는 결혼한 지 25년 됐어요. 영희가 웃으며 대답했지만 철수는 시큰둥했어요. 25년이나 됐으면 이제 할 말도 없어요. 철수가 영희를 무시하듯이 말했어요. 젊은 부부는 어색한 분위기를 눈치채고 다른 곳으로 자리를 옮겼죠. 메콩강에 도착해서 보트를 타고 강을 구경할 때였어요. 영희가 신기한 풍경을 보며 감탄하자 철수가 갑자기 화를 냈어요. 시끄러워. 뭐가 그렇게 신기하다고 떠들어대는 거야. 그냥 처음 보는 풍경이라 신기해서. 처음 보는 게 많으면 집에서 TV나 봐. 왜 굳이 여기까지 와서 시끄럽게 구는 거야. 철수의 말에 주변 관광객들이 모두 돌아봤어요. 영희는 부끄러워서 얼굴이 빨갛게 달아올랐죠. 점심시간에는 더욱 심한 일이 벌어졌어요. 관광객들이 모두 함께 식사를 하는데 철수가 갑자기 자리에서 일어났어요. 나는 따로 먹을 거야. 당신은 여기서 알아서 해. 여보, 함께 먹어요. 다른 분들도 다 같이. 따라다니지 마. 숨이 막혀. 철수는 영희의 말을 끊고는 혼자 다른 곳으로 가버렸어요. 영희는 혼자 남겨진 채 다른 관광객들의 시선을 받아야 했죠. 괜찮으세요? 옆에 앉은 중년 여성이 영희에게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네, 괜찮아요. 피곤해서 그런 것 같아요. 영희는 눈물을 참으며 억지로 웃었어요. 하지만 마음속으로는 모욕감과 분노가 치솟고 있었죠. 오후에 관광버스로 돌아갈 때 철수는 영희와 떨어진 자리에 앉았어요. 그리고 계속 핸드폰으로 누군가와 문자를 주고받았죠. 다른 관광객들은 그런 철수의 행동을 이상하게 생각하는 것 같았어요. 부부가 함께 여행을 와서 그렇게 행동하는 게 이상했으니까요. 버스에서 내릴 때 철수는 영희보다 먼저 내려서 성큼성큼 걸어갔어요. 마치 영희와 관계없는 사람처럼 행동했죠. 저 혹시 부부싸움이라도 하신 건가요? 같은 버스를 탔던 아주머니가 영희에게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아니에요. 괜찮아요. 영희는 그렇게 대답했지만 실제로는 마음이 무너져 내리고 있었어요. 그날 저녁 호텔로 돌아온 철수는 또 외출 준비를 했어요. 어디 가세요? 저녁 약속 있어. 늦게 들어올 테니까 먼저 자. 철수는 영희의 대답도 기다리지 않고 나가버렸어요. 영희는 또 혼자 남겨진 호텔방에서 하루를 마무리해야 했죠. 하지만 이번에는 달랐어요. 영희는 더 이상 울지 않았어요. 대신 핸드폰을 꺼내서 하루 종일의 일들을 정리하기 시작했어요. 관광버스에서의 모욕적인 대우, 혼자 버려진 점심시간, 다른 관광객들 앞에서의 망신, 이 모든 것들이 증거가 될 수 있었어요. 영희는 작은 수첩에 날짜별로 철수의 행동들을 기록하기 시작했어요. 언제, 어디서, 무슨 일이 있었는지 자세히 적어놨죠. 이번에는 정말 끝까지 가보자. 영희는 마음속으로 다짐했어요. 25년 동안 참아온 것들, 그리고 이번 여행에서 당한 모욕들. 이제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어요. 내일은 어떤 일이 벌어질지 모르겠지만 영희는 더 이상 당하고만 있지 않을 거였어요.
증거는 충분히 모았고 이제 행동에 옮길 때가 온 것 같았어요. 영희와 철수의 관계는 최악의 상황으로 치달았어요. 철수의 멸시와 무시는 이제 도를 넘어섰고 영희의 분노도 임계점에 달해 있었죠. 여섯째 날 아침 철수는 평소보다 더욱 기분이 나빠 보였어요. 뭔가 짜증스러운 일이 있었던 것 같았죠. 오늘은 해변에나 가자. 철수가 퉁명스럽게 말했어요. 좋아요. 바다 구경하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영희가 대답했지만 철수는 이미 관심을 잃은 것 같았어요. 해변으로 가는 버스 안에서 철수는 계속 핸드폰을 보며 누군가와 문자를 주고받고 있었어요. 가끔 한숨을 쉬기도 했고 표정이 어두워지기도 했죠. 무슨 일 있어요? 영희가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상관없어. 너가 알 바 아니야. 철수의 대답은 여전히 차가웠어요. 영희는 더 이상 묻지 않았죠. 해변에 도착하니 아름다운 바다가 펼쳐져 있었어요. 많은 관광객들이 수영을 하거나 선탠을 즐기고 있었고 연인들은 해변을 거닐며 사진을 찍고 있었죠. 우리도 사진 한 장 찍을까요? 영희가 제안했지만 철수는 고개를 저었어요. 사진은 무슨. 그냥 걷자. 두 사람은 해변을 따라 걷기 시작했어요. 영희는 파도 소리를 들으며 마음을 달래려 했지만 옆에서 계속 핸드폰만 보는 남편 때문에 기분이 좋아지지 않았어요. 한참 걷다가 철수가 갑자기 멈춰 섰어요. 그리고 핸드폰을 귀에 댔죠. 응, 나야. 지금 해변에 있어. 그래, 정말 짜증나. 언제까지 이래야 하는 거야. 철수는 영희가 바로 옆에 있는데도 전혀 신경 쓰지 않고 통화를 했어요. 목소리도 크게 내서 주변 사람들이 모두 들을 수 있을 정도였죠. 빨리 정리하고 싶어? 이런 식으로는 못 살겠다. 영희는 남편의 말을 들으며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어요. 정리라는 게 자신과의 결혼을 의미한다는 걸 알 수 있었거든요. 통화를 마친 철수는 더욱 짜증스러운 표정이 되어 있었어요. 여보, 뭔가 힘든 일이 있으면 얘기해요. 함께 해결할 수. 당신이 뭘 도와줄 수 있다고? 철수가 영희의 말을 끊으며 차갑게 말했어요. 25년 동안 나한테 뭘 해준 게 있어? 집에서 빈둥거리면서 내 돈만 쓰고 살면서 무슨 도움을 주겠다는 거야? 철수의 말에 영희는 충격을 받았어요. 아이들 키우고 집안일 하느라 평생을 바쳤는데 그것도 인정받지 못한다는 게 믿어지지 않았거든요. 여보, 그렇게 말하면 어쩌겠다고? 사실이잖아. 당신 때문에 내가 얼마나 힘든지 알아? 철수의 목소리가 점점 커졌어요. 주변에서 산책하던 다른 관광객들이 호기심 어린 눈으로 바라보기 시작했죠. 여보, 사람들이 보고 있어요. 조용히 해요. 사람들이 보면 어떻고 안 보면 어때? 내가 왜 당신 눈치를 봐야 하는데? 철수는 오히려 더 큰 소리를 냈어요. 영희는 부끄러워서 얼굴이 빨갛게 달아올랐죠. 그때 갑자기 철수가 영희의 가방을 낚아챘어요. 뭐 하는 거예요? 여권 어디 있어? 철수는 영희의 가방을 뒤지기 시작했어요. 영희가 막으려 했지만 철수가 힘으로 밀어냈죠. 왜 갑자기 여권을? 찾았다. 철수가 영희의 여권을 꺼내 들었어요. 그리고 갑자기 바다 쪽으로 걸어가기 시작했죠. 여보, 뭐 하는 거예요? 여권 주세요. 영희가 황급히 철수를 따라갔지만 철수는 이미 파도가 치는 곳까지 가 있었어요. 이제 됐어. 당신은 더 이상 나를 따라다닐 수 없어. 철수가 영희의 여권을 들어올리며 말했어요. 여보, 제발. 여권이 없으면 한국에 못 가요. 그런 짓 하지 마세요. 영희는 거의 울음 섞인 목소리로 애원했어요. 하지만 철수의 표정은 차갑기만 했죠. 못 가면 어떻고? 여기서 평생 살든지 해.
나는 이제 당신과 같이 있기 싫어. 여보, 정말 그러지 마세요. 제발. 그 순간 철수가 영희의 여권을 바다에 던져버렸어요. 여권은 포물선을 그리며 파도 속으로 사라졌죠. 이제 넌 귀국 못해. 여기서 알아서 살아. 철수는 그렇게 말하고는 영희를 두고 해변을 벗어나기 시작했어요. 영희는 망연자실한 채로 파도가 치는 바다를 바라봤어요. 여권이 사라진 바다는 아무것도 모르는 듯 평온하기만 했죠. 하지만 영희는 그 순간을 놓치지 않았어요. 떨리는 손으로 핸드폰을 꺼내서 철수가 여권을 던지는 장면을 영상으로 촬영한 거였어요. 조금 늦었지만 철수가 여권을 던진 직후의 모습과 바다를 가리키며 귀국 못해라고 말하는 장면까지 녹화할 수 있었어요. 이제 정말 끝장이네. 영희는 중얼거리며 눈물을 훔쳤어요. 하지만 동시에 마음 한편으로는 안도감도 들었어요. 이제 더 이상 철수의 행동에 대해 의심할 필요가 없어졌거든요. 모든 게 명확해졌어요. 영희는 해변에서 한참을 혼자 서 있었어요. 다른 관광객들은 아까 벌어진 일을 보고도 어떻게 도와줘야 할지 몰라서 그냥 지나쳐갔죠. 아, 저기 혼자 계신 분. 한국인으로 보이는 중년 여성이 영희에게 다가왔어요. 혹시 무슨 일이 있으셨나요? 아까 남편분이 뭔가 던지시는 걸 봤는데 여권을 바다에 던져버렸어요. 영희는 울음을 참으며 대답했어요. 세상에 그런 일이. 그럼 어떻게 한국에 가시려고요? 모르겠어요. 어떻게 해야 할지. 영희는 정말로 막막했어요. 여권 없이는 한국으로 돌아갈 수 없었거든요. 일단 대사관에 연락해 보세요. 임시 여권을 발급받을 수 있을 거예요. 그 여성이 조언해 줬어요. 영희는 그제야 희망의 빛을 본 것 같았죠. 정말 고맙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연락을? 제가 도와드릴게요. 같은 한국 사람인데 그냥 지나칠 수는 없죠. 그 여성의 이름은 최경숙이었어요. 베트남에서 사업을 하는 교민이었죠. 경숙 씨는 영희를 자신의 차로 안내해서 호치민시에 있는 한국 총영사관으로 데려가 주었어요. 총영사관에서 영희는 여권 분실 신고를 하고 임시 여권 발급 신청을 했어요. 다행히 여행자 보험에 들어 있어서 비용은 크게 문제되지 않았죠. 남편분이 정말 그런 일을 하셨다고요? 영사관 직원도 믿기 어렵다는 표정이었어요. 네, 제가 영상으로 찍어뒀어요. 영희는 핸드폰에 저장된 영상을 보여줬어요. 직원은 그 영상을 보고 깜짝 놀랐죠. 이런 경우는 처음 봅니다. 일단 임시 여권은 내일 오후에 발급해 드릴 수 있어요. 그런데 이 영상은 꼭 보관하세요. 나중에 법적 문제가 될 수 있거든요. 영희는 그 말을 듣고 가슴이 뛰었어요. 드디어 철수를 법적으로 처벌할 수 있는 확실한 증거를 잡은 거였거든요. 그날 밤 영희는 경숙 씨가 운영하는 작은 게스트하우스에서 하룻밤을 보냈어요. 철수는 영희가 어디서 무엇을 하는지 전혀 관심이 없는 것 같았죠. 정말 힘드셨겠어요. 경숙 씨가 영희에게 따뜻한 차를 내어주며 말했어요. 25년을 그렇게 살았다고 생각하니까 허탈해요. 근데 이제라도 깨달아서 다행인 것 같아요. 한국에 돌아가시면 어떻게 하실 거예요? 이혼할 거예요. 이번에는 정말 끝까지 갈 거예요. 영희는 처음으로 확신에 찬 목소리로 대답했어요. 이제 더 이상 망설일 이유가 없었거든요. 돌아가면 반드시 철수에게 대가를 치르게 할 거였어요. 며칠이 지나면서 영희는 교민 경숙 씨의 도움으로 새로운 힘을 얻고 있었어요. 여권을 바다에 던져버린 철수와는 달리 영희에게는 이제 든든한 조력자가 생긴 거였죠. 임시 여권을 기다리는 동안 영희는 경숙 씨의 게스트하우스에서 머물렀어요. 경숙 씨는 베트남에서 15년째 살고 있는 교민으로
현지 사정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죠. 언니 정말 고맙습니다. 이런 도움까지 받을 줄 몰랐어요. 영희가 진심으로 감사 인사를 했어요. 뭐려? 같은 한국 사람인데 당연한 거죠. 그런데 남편분은 연락도 안 하시나요? 경숙 씨가 궁금해하며 물었어요. 네, 전혀요. 아마 제가 어떻게 됐든 상관없을 거예요. 영희는 씁쓸하게 대답했어요. 실제로 철수는 여권을 바다에 던진 후 영희에게 단 한 번도 연락하지 않았거든요. 정말 그런 사람이 있나요? 아무리 그래도 부부인데. 경숙 씨는 믿기 어렵다는 표정이었어요. 하지만 영희는 이미 철수에 대한 환상을 완전히 버린 상태였죠. 오후 드디어 임시 여권이 발급되었어요. 한국 총영사관에서 영희에게 전화가 왔을 때 영희는 안도의 한숨을 쉬었어요. 임시 여권 준비되었습니다. 오늘 오후에 찾아가시면 돼요. 정말 고맙습니다. 바로 갈게요. 영희와 경숙 씨는 함께 총영사관으로 향했어요. 가는 길에 경숙 씨가 조심스럽게 말했어요. 한국에 돌아가시면 정말 이혼하실 거예요? 네, 이번에는 정말로요. 더 이상 참을 수 없어요. 영희의 목소리에는 확고한 의지가 담겨 있었어요. 그럼 증거는 충분히 확보하셨고요? 네, 영상도 있고 사진도 많이 찍어뒀어요. 이번에는 절대 그냥 넘어가지 않을 거예요. 총영사관에서 임시 여권을 받을 때 담당 직원이 영희에게 조언해줬어요. 이런 경우는 정말 드문데요. 여권을 고의로 파기하는 것은 명백한 범죄 행위입니다. 꼭 관련 기관에 신고하세요. 네, 그럴 생각이에요. 영희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이제 법적으로도 철수를 처벌할 수 있다는 확신이 들었거든요. 임시 여권을 받은 영희는 경숙 씨와 함께 항공편을 알아봤어요. 다행히 이틀 후에 한국행 비행기표를 구할 수 있었어요. 언니, 비행기표도 혼자서 사시는 거예요? 네, 남편과는 이제 완전히 끝났어요. 영희는 철수에게 연락조차 하지 않기로 결심했어요. 어차피 철수도 관심 없을 테고 자신만 상처받을 뿐이었거든요. 그날 저녁 게스트하우스에서 경숙 씨와 함께 저녁을 먹으면서 영희는 그동안의 일들을 정리해 봤어요. 25년 결혼 생활을 돌이켜보니 정말 바보같이 살았던 것 같아요. 그래도 이제라도 깨달으신 게 다행이에요. 너무 늦지 않았어요. 경숙 씨가 위로해 줬어요. 돌아가서 어떻게 해야 할지는 생각해 보셨어요? 일단 변호사부터 만나볼 거예요. 이혼 소송 준비해야죠. 증거는 충분하시겠네요. 네, 이번 여행에서 찍은 사진, 영상, 녹음 파일. 충분할 거예요. 영희는 핸드폰에 저장된 파일들을 확인해 봤어요. 철수와 민정의 미래 장면, 자신을 모욕하는 장면들, 그리고 결정적으로 여권을 바다에 던지는 영상까지. 법정에서 충분히 통할 증거들이었어요. 그런데 무서우시지 않아요? 25년을 함께 산 사람과 이혼한다는 게. 경숙 씨가 걱정스럽게 물었어요. 처음에는 무서웠는데 이제는 오히려 후련해요. 더 이상 그 사람 눈치 보며 살지 않아도 되잖아요. 영희의 대답에는 새로운 삶에 대한 기대감이 담겨 있었어요. 다음 날 영희는 한국으로 돌아갈 준비를 했어요. 철수가 사준 옷들은 모두 두고 가기로 했어요. 새 출발에는 새로운 것들이 필요했거든요. 한국에 가서도 연락해요. 제가 베트남에서 증인으로 도와드릴 일이 있으면 언제든지 말씀하세요. 경숙 씨가 영희에게 연락처를 건네며 말했어요. 정말 고마워요. 언니가 없었으면 어떻게 됐을지 몰라요. 뭐려? 앞으로가 더 중요해요. 새로운 인생 멋지게 사세요. 공항으로 가는 길에 영희는 창밖으로 지나가는 베트남의 풍경을 바라봤어요. 일주일 전만 해도 이 나라가
자신의 인생을 바꿔놓을 줄은 꿈에도 몰랐어요. 공항에 도착해서 출국 수속을 밟으면서 영희는 마지막으로 철수에게 메시지를 보냈어요. 나 먼저 한국 들어갑니다. 앞으로 연락하지 마세요. 변호사를 통해서 이야기하죠. 메시지를 보낸 후 영희는 철수의 번호를 차단했어요. 이제 정말로 새로운 시작이었어요. 비행기에 탑승하면서 영희는 지난 25년을 돌이켜봤어요. 아이들을 키우느라, 남편 뒷바라지하느라 자신을 잃고 살았던 시간들. 하지만 이제는 달랐어요. 이제부터는 내가 주인공인 인생을 살아보자. 영희는 마음속으로 다짐했어요. 물론 앞으로 힘든 일들이 많이 기다리고 있겠지만 적어도 거짓과 모욕 속에서 살지는 않을 거였어요. 비행기가 이륙하면서 베트남이 점점 멀어져 갔어요. 영희는 창밖을 바라보며 새로운 결심을 다졌어요. 돌아가면 반드시 끝을 보겠어. 이번에는 정말로. 한국까지는 아직 몇 시간이 더 남아 있었지만 영희는 이미 마음속으로 앞으로 해야 할 일들을 계획하고 있었어요. 변호사 상담, 증거자료 정리, 이혼 소송 준비. 해야 할 일은 산더미였지만 이제는 두렵지 않았어요. 오히려 설렜어요. 25년 만에 처음으로 자신만을 위한 선택을 하는 거였거든요. 비행기는 한국을 향해 날아가고 있었고 영희의 새로운 인생도 막 시작되고 있었어요. 철수는 아마 영희가 한국에 돌아갈 수 없을 거라고 생각하고 있겠지만 곧 큰 충격을 받게 될 거였어요. 그가 던진 건 내 여권이었지만 실제로 끝난 건 그의 안락한 인생이야. 영희는 속으로 중얼거리며 미소를 지었어요. 이제 정말 재미있는 일들이 기다리고 있을 거예요. 그 일이 있기 전을 생각해보면 영희와 철수의 결혼 생활은 이미 오래전부터 균열이 시작되고 있었어요. 이번 베트남에서 벌어진 일들은 갑작스러운 사건이 아니라 25년간 쌓여온 문제들이 폭발한 결과였죠. 영희는 비행기 안에서 과거를 되돌아보며 언제부터 철수가 이렇게 변했는지 생각해 봤어요. 처음부터 그랬던 건 아니었거든요. 결혼 초기에는 철수도 나름대로 자상한 남편이었어요. 물론 로맨틱하거나 다정한 스타일은 아니었지만 최소한의 예의는 지켰죠. 영희가 아프면 약도 사다 주고 가끔은 외식도 시켜줬어요. 변화가 시작된 건 철수의 사업이 잘 되기 시작하면서부터였어요. 작은 무역업으로 시작한 사업이 점점 커지면서 철수의 태도도 달라지기 시작했거든요. 이제 우리도 좀 여유가 생겼으니까 당신은 집안일이나 신경 써. 철수가 영희에게 말한 건 아이가 초등학교에 들어간 해였어요. 영희는 그때까지 작은 옷가게를 운영하며 가게의 보탬이 되려고 했는데 철수가 그만두라고 한 거였죠. 가게는 왜 갑자기 그만두라고 해요? 손님들도 생기고 재미있는데. 사업가 아내가 구멍가게나 하고 있으면 체면이 말이 돼? 이제 그런 거 안 해도 돼. 철수는 영희의 일을 구멍가게라고 폄하했어요. 하지만 그때는 영희도 남편이 자신을 위하는 마음에서 하는 말이라고 생각했죠. 가게를 정리한 후 영희는 온전히 가정에만 집중했어요. 아이들 교육에 신경 쓰고 집안일을 완벽하게 해내려고 노력했죠. 철수가 친구들이나 사업 파트너들을 집에 데려와도 항상 정성스럽게 대접했어요. 하지만 철수는 그런 영희의 노력을 당연하게 여겼어요. 고마워하기는커녕 오히려 더 많은 걸 요구했죠. 김 사장 부인은 골프도 치고 영어도 잘하던데 당신도 좀 배워봐. 사교 모임에 나가기 부끄러워. 철수는 영희를 다른 사업가 부인들과 비교하기 시작했어요. 영희도 나름대로 노력했지만 아이들 돌보고 집안일 하느라 시간이 부족했죠. 가장 큰 변화는 철수가 40대 중반이 되면서 시작되었어요. 사업도 안정되고 아이들도 어느 정도 자란 그때
철수는 영희를 더욱 노골적으로 무시하기 시작했어요. 당신은 세상 물정을 몰라. 집에만 있으니까 할 줄 아는 게 없어. 집안 모임에서도 철수는 영희를 소개하기를 꺼려했어요. 사촌들이나 친구들 앞에서도 영희를 바보 취급했죠. 우리 집사람은 머리가 좀 그냥 집안일이나 시켜야 돼. 철수가 친구들 앞에서 한 말에 영희는 얼마나 수치스러웠는지 몰라요. 하지만 그때도 영희는 참았어요. 가정의 평화를 위해서였죠. 더 심각한 건 철수가 다른 여자들에게 관심을 보이기 시작한 거였어요. 처음에는 사업상 만나는 여직원들이었는데 점점 노골적으로 변했어요. 3년 전 회사 송년회에 영희도 함께 참석했을 때였어요. 철수는 젊은 여직원과 계속 대화를 나누면서 영희는 아예 없는 사람 취급했죠. 사장님, 사모님께서 혼자 계시는데 한 직원이 철수에게 말했을 때 철수는 이렇게 대답했어요. 괜찮아요. 저 사람은 혼자 있는 게 편해해요. 그날 영희는 차라리 집에 있는 게 나았을 거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남편에게 완전히 투명인간 취급을 받는 게 이렇게 모욕적인지 처음 깨달았거든요. 작년에는 더욱 심한 일이 있었어요. 철수의 생일 파티에 많은 사람들이 모였는데 철수는 영희에게 부탁했어요. 당신은 주방에서 음식 준비나 해줘. 손님들 상대는 내가 할 테니까. 영희는 자신의 집에서 열린 남편의 생일 파티에서 손님이 아니라 도우미 역할을 해야 했어요. 모든 준비는 영희가 했지만 박수와 감사는 모두 철수만 받았죠. 철수 씨 사모님은 정말 현모양처네요. 손님들이 말하면 철수는 이렇게 대답했어요. 집안일은 잘하죠. 그것밖에 할 줄 아는 게 없어서. 그런 철수의 말에 손님들은 어색하게 웃었지만 영희는 그 자리에서 사라지고 싶었어요. 가장 결정적이었던 건 6개월 전 일이었어요. 영희가 우연히 철수의 핸드폰을 보게 되었는데 어떤 여자와 주고받은 문자들이 있었거든요. 오빠 언제 만날 수 있어요? 보고 싶어요. 집에서 잔소리만 들으니까 스트레스 쌓여 죽겠어. 저랑 있을 때가 제일 편하시죠? 영희는 그 문자들을 보고 온몸이 떨렸어요. 하지만 그때도 직접적으로 문제를 제기하지는 못했어요. 확실한 증거가 없었고 또 가정이 깨질까봐 무서웠거든요. 대신 영희는 철수에게 넌지시 물어봤어요. 여보, 요즘 많이 바쁘신가 봐요. 늦게 들어오시는 날이 많네요. 사업이 힘들어. 당신이 뭘 알겠어. 철수는 짜증스럽게 대답했을 뿐이었어요. 그 후로도 철수의 외박은 잦아졌고 영희에 대한 멸시는 더욱 심해졌어요. 마치 영희가 자신의 발목을 잡는 짐덩어리라도 되는 것처럼 행동했죠. 그리고 한 달 전 갑자기 베트남 여행을 제안한 거였어요. 영희는 그때 남편이 마음을 바꾼 건 아닐까 기대했지만 실제로는 더 큰 모욕을 당하기 위한 여행이었던 거죠. 이제 생각해보니 모든 신호들이 있었어요. 철수의 변화된 태도, 다른 여자들과의 관계, 영희에 대한 점점 심해지는 무시. 하지만 영희는 그때마다 가정의 평화라는 명목하에 모든 걸 참고 견뎠던 거예요. 25년 동안 나는 정말 바보였구나. 비행기 안에서 과거를 돌이켜보던 영희는 한숨을 쉬었어요. 하지만 이제라도 깨달은 게 다행이라는 생각도 들었어요. 만약 이번 일이 없었다면 영희는 계속 그런 식으로 살았을지도 몰라요. 철수의 외도를 알면서도 모른 척하고 모욕을 당하면서도 참고 견디며. 하지만 이제는 달라요. 여권을 바다에 던진 그 순간 철수는 영희에게서 마지막 존중마저 빼앗아 갔어요. 그리고 그 순간 영희의 인내심도 완전히 바닥이 났던 거죠. 이제 정말 끝이야. 더 이상은 안 돼. 영희는 마음속으로 다짐했어요. 25년 동안 쌓인 모욕과 상처들,
이제는 모두 정산할 때가 온 거예요. 철수가 그동안 영희를 우습게 봤다면 이제 누가 진짜 우스운 사람인지 보여줄 차례였어요. 귀국 후 몇 주가 지나면서 영희는 새로운 삶을 위한 준비를 착착 진행하고 있었어요. 철수는 영희가 한국에 돌아온 것조차 모르고 있었죠. 인천공항에 도착한 영희는 곧장 집으로 가지 않았어요. 대신 변호사 사무실로 향했거든요. 베트남에서 만난 경숙 씨가 소개해준 이혼 전문 변호사였어요. 안녕하세요. 최경숙 씨 소개로 왔습니다. 아, 베트남에서 연락받은 분이시군요. 앉으세요. 김지혜 변호사는 40대 중반의 차분하면서도 카리스마 있는 여성이었어요. 이혼 소송 분야에서는 유명한 변호사였죠. 남편분이 정말 여권을 바다에 던지셨다고요? 네, 영상도 찍어뒀어요. 영희는 핸드폰에서 그 충격적인 영상을 보여줬어요. 김 변호사는 영상을 보고 눈을 크게 떴어요. 이런 경우는 처음 보네요. 이건 명백한 협박이자 학대 행위입니다. 다른 증거들도 많이 있어요. 영희는 준비해온 사진들과 녹음 파일들을 보여줬어요. 철수와 민정의 미래 장면들, 관광버스에서의 모욕적 발언들, 그리고 각종 통화 내용들까지. 증거가 정말 완벽하네요. 이 정도면 이혼은 물론이고 위자료도 상당히 받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김 변호사의 말에 영희는 안도감을 느꼈어요. 그런데 언제쯤 소송을 시작할 계획이세요? 최대한 빨리 하고 싶어요. 더 이상 미룰 이유가 없어요. 그럼 일단 서류부터 준비하죠. 남편분께는 언제 말씀하실 거예요? 영희는 잠깐 생각해 봤어요. 철수에게 직접 말하는 것보다는 다른 방법이 더 효과적일 것 같았거든요. 이번 주말에 시댁 모임이 있어요. 그때 모든 걸 공개하려고요. 김 변호사는 영희의 계획을 듣고 고개를 끄덕였어요. 공개적으로 폭로하시겠다는 거군요. 그것도 좋은 방법일 수 있어요. 특히 가족들 앞에서 증거를 보여주면 남편분이 변명할 여지가 없을 테니까요. 그 주 내내 영희는 폭로를 위한 준비를 했어요. 영상들을 편집하고 사진들을 정리하고 시간 순으로 정리된 자료집도 만들었죠. 아이들에게는 아직 말하지 않았어요. 대학생인 딸과 직장인인 아들 모두 충격을 받을 것 같아서였거든요. 일단 시댁 식구들에게 먼저 알리고 난 후에 아이들과 이야기하기로 했어요. 토요일 저녁 시댁 모임이 있는 날이 되었어요. 철수는 베트남에서 며칠 더 있다가 일주일 전에 돌아왔었어요. 영희가 한국에 와 있다는 건 전혀 모르는 상태였죠. 영희야, 언제 들어왔어? 시어머니가 영희를 보고 놀랐어요. 어머님, 안녕하세요. 며칠 전에 들어왔어요. 철수는 너가 베트남에 더 있는다고 했는데, 그래서 오늘 모든 분들께 말씀드리려고 왔어요. 영희는 준비해온 가방을 테이블에 올려놓았어요. 시댁 식구들이 모두 모인 상태였죠. 시어머니, 시아버지, 시누이 부부, 그리고 철수까지. 뭘 말하려고? 철수가 불안한 표정으로 물었어요. 여러분께 보여드릴 게 있어서 왔어요. 영희는 태블릿을 꺼내서 테이블 중앙에 놓았어요. 그리고 첫 번째 영상을 재생했죠. 화면에는 철수가 젊은 여자와 친밀하게 대화를 나누는 모습이 나왔어요. 호텔 수영장 바에서 술을 마시며 다정하게 이야기하는 장면이었죠. 이게 뭐야? 시어머니가 당황하며 물었어요. 철수 씨가 베트남에서 만난 여자분이에요. 김민정 씨라고 하더라고요. 영희는 담담하게 설명했어요. 시댁 식구들은 모두 화면을 뚫어져라 바라봤죠. 두 번째 영상에는 철수와 민정이 리조트로 들어가는 모습이 나왔어요. 세 번째 영상에는 레스토랑에서 연인처럼 대화하는 장면들이 이어졌죠. 이게 무슨... 철수야, 이게 뭐냐?
시아버지가 철수를 노려보며 물었어요. 아버지, 이건 오해예요. 그냥 우연히 만난 한국 관광객이었어요. 철수는 변명을 시도했지만 영희는 다음 영상을 재생했어요. 이번에는 철수와 민정이 영상통화를 나누는 장면이었어요. 보고 싶어. 빨리 돌아갈게. 화면에서 들려오는 철수의 다정한 목소리에 방안이 완전히 조용해졌어요. 이게 우연히 만난 관광객한테 할 말이에요? 영희가 철수를 바라보며 물었어요. 신우이가 먼저 입을 열었어요. 오빠, 이게 정말이에요? 정말로 바람을 피운 거예요? 철수는 대답하지 못했어요. 증거가 너무 명확했거든요. 그런데 영희의 폭로는 여기서 끝나지 않았어요. 그리고 이것도 보세요. 영희는 가장 충격적인 영상을 재생했어요. 철수가 영희의 여권을 바다에 던지는 장면이었죠. 넌 이제 귀국 못해. 여기서 알아서 살아. 화면에서 들려오는 철수의 차가운 목소리에 시댁 식구들은 모두 입을 다물지 못했어요. 세상에, 이런 짓을 어떻게 해. 시어머니가 손으로 입을 막으며 중얼거렸어요. 철수야, 너가 정말 이런 짓을 했냐? 시아버지의 목소리에는 분노가 섞여 있었어요. 철수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어요. 변명할 여지가 전혀 없었거든요. 영희야, 그럼 너는 어떻게 한국에? 다행히 베트남 교민분의 도움으로 임시여권을 발급받을 수 있었어요. 영희는 임시여권 발급 서류까지 보여줬어요. 그리고 이 모든 일들을 기록해뒀어요. 영희는 날짜별로 정리된 자료집을 테이블에 올려놓았어요. 철수의 외도 증거들, 모욕적 발언들, 그리고 여권 파기 사건까지. 저는 이제 철수 씨와 이혼할 예정이에요. 변호사와도 이미 상담을 마쳤고요. 영희의 말에 방아는 완전한 침묵에 빠졌어요. 영희야. 시어머니가 무어라 말하려 했지만 영희가 고개를 저었어요. 어머님, 25년 동안 참고 살았어요. 이제는 더 이상 못 참겠어요. 철수야, 너 정말 이런 인간이었냐? 시아버지가 철수에게 호통을 쳤어요. 아버지, 저도 그때 잠깐 정신이 나갔다고? 25년 동안 너를 믿고 살아온 영희한테 어떻게 그런 짓을 할 수 있냐? 시댁 식구들의 비난이 쏟아지자 철수는 자리에서 일어났어요. 나 먼저 가볼게요. 철수가 도망치듯 나가려 하자 시아버지가 소리쳤어요. 어디 가냐? 끝까지 책임져야지. 하지만 철수는 그대로 나가버렸어요. 영희는 그런 철수의 모습을 담담하게 지켜봤죠. 영희야, 정말 미안하다. 우리가 철수를 잘못 키웠나 보구나. 시어머니가 영희의 손을 잡으며 눈물을 흘렸어요. 어머님, 저도 이제 새로 시작하려고요. 걱정하지 마세요. 영희는 오히려 시어머니를 위로했어요. 이제 모든 게 공개되었으니 앞으로는 떳떳하게 살 수 있을 것 같았거든요. 그날 밤부터 철수에게는 정말 힘든 시간이 시작되었어요. 시댁 식구들의 비난은 물론이고 소문이 친척들과 지인들에게까지 퍼지기 시작했거든요. 그리고 민정이라는 여자는 소문이 퍼지자마자 철수를 버리고 사라져버렸어요. 영희의 완벽한 복수가 시작된 거였어요. 조사가 진행되는 몇 달 동안 철수의 삶은 완전히 무너져 내렸어요. 시댁 모임에서의 폭로 이후 소문은 걷잡을 수 없이 퍼져나갔고 철수는 사면초가에 몰렸거든요. 가장 먼저 철수를 버린 건 민정이었어요. 소문이 퍼지자마자 연락이 두절되었죠. 철수가 아무리 전화를 걸어도 받지 않았고 문자도 익십만 할 뿐이었어요. 민정아, 제발 한 번만 만나자. 설명할게. 철수는 절망적인 메시지를 보냈지만 답은 돌아오지 않았어요. 한 달 후 철수는 우연히 민정의 소식을 들었어요. 이미 다른 남자와 교제 중이라는 소식이었죠.
사장님, 그 여자 원래 그런 사람이었어요. 유부남들만 골라서 만나는 걸로 유명했거든요. 회사 직원이 철수에게 알려준 충격적인 사실이었어요. 민정은 애초부터 철수를 진심으로 사랑한 게 아니었던 거예요. 회사에서도 철수의 입지는 급격히 나빠졌어요. 직원들은 철수를 보는 시선이 달라졌고 거래처에서도 소문을 듣고 거리를 두기 시작했어요. 철수 씨, 집안일 좀 정리하고 사업하세요. 이런 상태로는 함께 일하기 어려울 것 같은데요. 주요 거래처 사장이 철수에게 직접 말할 정도였어요. 철수의 사업에도 빨간불이 켜지기 시작했죠. 더 큰 문제는 법적인 문제였어요. 영희가 제출한 증거들을 바탕으로 이혼 소송이 시작되었고 여권 파기건으로는 별도의 고발까지 당했거든요. 철수 씨, 이 영상 증거는 정말 강력해요. 변명의 여지가 없습니다. 철수가 고용한 변호사마저 고개를 저을 정도였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하나요? 최대한 합의를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재판까지 가면 더 큰 손해를 보실 수도 있어요. 철수는 그제야 자신이 얼마나 큰 실수를 했는지 깨달았어요. 하지만 이미 때는 늦었죠. 영희는 이혼 소송과 동시에 재산 분할과 위자료 청구도 함께 진행했어요. 25년간의 결혼 생활과 철수의 외도, 그리고 여권 파기라는 극단적 행동까지 영희에게 유리한 조건들이 너무 많았어요. 부인께서 요구하시는 조건이 재산의 60%와 별도 위자료 3억입니다. 김지혜 변호사가 철수 측에 통보했을 때 철수는 경악했어요. 60%요? 그건 너무 과한 것 아닌가요? 과하다고 생각하세요? 그럼 재판에서 이 영상들이 공개되는 걸 감수하시겠어요? 철수는 말문이 막혔어요. 재판에서 그 영상들이 공개되면 사회적으로 완전히 매장당할 게 뻔했거든요. 석 달이 지나면서 철수의 상황은 더욱 악화되었어요. 사업은 기울기 시작했고 친구들마저 하나둘 등을 돌렸어요. 철수야, 미안하지만 당분간은 만나기 어려울 것 같아. 20년 지기 친구마저 철수를 피하기 시작했어요. 철수와 어울리는 것만으로도 자신들의 이미지에 타격이 올까봐 걱정했거든요. 가장 충격적이었던 건 아이들의 반응이었어요. 영희가 모든 사실을 털어놓자 대학생 딸과 직장인 아들 모두 아버지에게 등을 돌렸어요. 아빠, 어떻게 엄마한테 그런 짓을 할 수 있어요? 딸이 울면서 철수를 다그쳤을 때 철수는 변명조차 할 수 없었어요. 아버지, 저는 당분간 아버지와 연락하고 싶지 않아요. 아들마저 철수에게 등을 돌리자 철수는 완전히 고립되었어요. 그런 상황이 넉 달째 계속되던 어느 날 철수는 더 이상 버틸 수 없었어요. 사업은 망해가고 있고 가족들은 모두 떠났고 친구들마저 외면하는 상황에서 철수가 할 수 있는 건 하나뿐이었어요. 일요일 오후 철수는 영희가 살고 있는 집으로 찾아갔어요. 이혼 소송이 진행 중이지만 아직 집은 공동 소유였거든요. 영희는 거실에서 TV를 보고 있었어요. 예전과 달리 표정이 밝고 여유로워 보였죠. 왜 왔어요? 영희가 차갑게 물었어요. 철수는 잠깐 망설이더니 갑자기 영희 앞에 무릎을 꿇었어요. 영희야, 제발 한 번만 용서해줘. 철수의 갑작스러운 행동에 영희는 놀랐어요. 25년 결혼 생활 동안 철수가 자신에게 무릎을 꿇는 건 처음 보는 일이었거든요. 지금 와서 무슨 소용이에요? 내가 잘못했어. 정말 잘못했다고. 다시 예전처럼 살 수 없을까? 철수는 눈물까지 흘리며 애원했어요. 하지만 영희의 표정은 변하지 않았어요. 예전처럼이요? 당신이 나를 바보 취급하고 모욕하던 그 예전처럼요? 아니야, 이제는 달라질게. 정말로 달라질 거야.
베트남에서 내 여권을 바다에 던질 때는 그런 생각 안 했으면서요? 영희의 말에 철수는 고개를 들 수 없었어요. 그때는 내가 정신이 나가 있었어. 정신이 나가 있었다고요? 그럼 민정 씨랑 바람 피울 때도 정신이 나가 있었나요? 철수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어요. 변명할 여지가 전혀 없었거든요. 당신이 무릎 꿇고 있는 이유 알고 있어요. 사업 망해가고 친구들 다 떠나고 아이들도 등 돌리고 갈 곳이 없어서 그런 거죠? 영희의 말이 전곡을 찔렀어요. 철수는 정말로 갈 곳이 없었거든요. 영희야, 제발. 우리 다시 시작하자. 다시 시작하자고요? 당신이 25년 동안 나한테 한 짓들을 생각해 보세요. 영희는 냉정했어요. 더 이상 철수의 말에 흔들리지 않았거든요. 나 이미 변호사와 모든 준비 다 끝냈어요. 재산 분할도 위자료도 다 정해졌고요. 재산 분할? 얼마나? 철수가 다급하게 물었어요. 60%요. 그리고 위자료 3억. 철수는 그 금액을 듣고 경악했어요. 그건 너무 과한 거 아니야? 과하다고요? 25년 동안 당신한테 당한 걸 생각하면 적은 편이에요. 영희는 일어서서 서류 봉투를 철수 앞에 내밀었어요. 이게 뭐야? 이혼 합의서요. 여기 사인하면 재판은 안 해도 돼요. 아니면 법정에서 그 영상들이 전부 공개되는 거 각오하세요. 철수는 떨리는 손으로 서류를 받았어요. 조건들을 보니 정말로 가혹했지만 거부할 수도 없는 상황이었어요. 영희야, 정말 이렇게 끝내야 하는 거야? 당신이 끝낸 거예요. 베트남에서 내 여권을 바다에 던지면서 말이에요. 철수는 한참 동안 무릎을 꿇고 있었지만 영희의 마음은 돌릴 수 없었어요. 결국 철수는 서류에 사인을 했어요. 이제 가세요. 더 이상 볼 일 없어요. 영희의 차가운 말에 철수는 비틀거리며 일어났어요. 그리고 고개를 숙인 채 집을 나갔죠. 문을 닫으며 영희는 깊은 숨을 쉬었어요. 드디어 25년간의 굴욕적인 결혼 생활이 끝난 거였어요. 이제 정말로 새로운 시작을 할 수 있게 되었죠. 몇 달이 지나면서 영희의 삶은 완전히 새로워졌어요. 이혼이 정식으로 성사된 후 영희는 받은 재산분할금과 위자료로 전혀 다른 인생을 시작했거든요. 봄이 찾아온 어느 날 영희는 시내 한복판에 작은 카페를 열었어요. 새봄이라는 예쁜 이름을 가진 카페였죠. 25년 만에 처음으로 자신만의 공간을 갖게 된 거예요. 사장님, 오늘도 손님이 많이 오셨네요. 아르바이트생 미영이가 웃으며 말했어요. 영희의 카페는 입소문을 타면서 단골 손님들이 하나둘씩 늘어가고 있었어요. 고마워요. 처음에는 손님이 올까 걱정했는데 이렇게 사랑받으니 정말 기뻐요. 영희는 진심으로 행복해했어요. 자신이 직접 선택하고 운영하는 일이 이렇게 보람찬 줄 몰랐거든요. 카페 한쪽 벽면에는 영희가 베트남에서 찍은 사진들이 걸려 있었어요. 그 힘들었던 여행이지만 이제는 자신의 새로운 시작을 알린 기념비적인 여행이 되었죠. 사장님, 베트남 사진 정말 예뻐요. 직접 찍으신 거예요? 단골 손님이 사진을 보며 물었어요. 네, 특별한 의미가 있는 여행이었어요. 영희는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어요. 이제는 그 여행을 객관적으로 바라볼 수 있게 되었거든요. 카페 운영뿐만 아니라 영희는 지역사회 활동에도 적극적으로 참여했어요. 특히 가정폭력 피해 여성들을 돕는 단체에서 상담 자원봉사를 하고 있었죠. 언니, 정말 용기가 대단해요. 저도 언니처럼 결단을 내릴 수 있을까요? 상담을 받으러 온 한 여성이 영희에게 말했어요. 저도 25년 동안 참고 살았어요. 하지만 이제 생각해보니 참는다고 해결되는 건 아니더라고요.
영희는 자신의 경험을 바탕으로 조심스럽게 조언했어요. 가장 중요한 건 자신을 사랑하는 거예요. 다른 사람에게 존중받지 못한다면 그 관계는 지속할 가치가 없어요. 영희의 말에 그 여성은 고개를 끄덕이며 눈물을 흘렸어요. 이런 상담 활동을 통해 영희는 자신의 경험이 다른 사람들에게 도움이 된다는 걸 깨달았어요. 25년간의 고통이 헛되지 않았다는 생각이 들었죠. 아이들과의 관계도 많이 좋아졌어요. 처음에는 부모의 이혼으로 충격을 받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엄마의 선택을 이해하게 되었거든요. 엄마, 요즘 정말 밝아 보여요. 딸이 카페에 놀러 와서 말했어요. 그래, 나도 그런 것 같아. 오랜만에 내가 원하는 일을 하니까 기분이 좋아. 아버지랑 살 때보다 훨씬 행복해 보이세요. 딸의 말에 영희는 뿌듯했어요. 아이들이 자신의 선택을 지지해준다는 게 가장 큰 힘이 되었거든요. 엄마, 새로 만든 케이크 정말 맛있어요. 레시피 어디서 배우신 거예요? 요즘 베이킹 클래스 다니고 있거든. 배우고 싶었던 게 많았는데 이제야 할 수 있게 됐어. 영희는 이혼 후 그동안 하고 싶었던 것들을 하나씩 배워가고 있었어요. 베이킹, 영어 회화, 요가. 자신을 위해 투자하는 시간들이 정말 소중했어요. 아들도 가끔 카페에 들러서 어머니를 도왔어요. 어머니, 회계 프로그램 설치해 드릴게요. 이거 쓰시면 매출 관리가 훨씬 쉬워져요. 고마워. 아들이 있으니까 든든하다. 영희는 아들의 도움을 받으며 카페 운영을 점점 체계화해 갔어요. 한편 철수의 상황은 정반대였어요. 이혼 후 재산의 상당 부분을 잃은 철수는 사업도 정리해야 했고 지금은 작은 원룸에서 혼자 살고 있었어요. 가끔 공통 지인들을 통해 들려오는 철수의 근황은 처참했어요. 친구들도 등을 돌렸고 새로운 여자를 만나려고 해도 과거 일 때문에 번번이 실패했다고 했죠. 영희 언니, 철수 씨가 요즘 많이 힘들어한다던데. 한 지인이 영희에게 말했을 때 영희는 담담하게 대답했어요. 그분 일은 더 이상 제가 관심 가질 일이 아니에요. 영희는 정말로 철수에 대한 모든 감정을 정리했어요. 원망도 연민도 없었죠. 그냥 과거의 일로 받아들이고 있었어요. 여름이 되어서는 더욱 의미 있는 일을 시작했어요. 위자료의 일부인 1억 원을 지역의 가정폭력 피해 여성지원단체에 기부한 거였어요. 영희님, 정말 고맙습니다. 이 돈으로 얼마나 많은 여성들을 도울 수 있을지. 단체 대표가 감격하며 말했어요. 제가 도움받았으니까 이제는 제가 다른 분들을 도울 차례죠. 영희의 기부는 지역 신문에도 실렸고 많은 사람들에게 감동을 주었어요. 베트남에서 여권을 바다에 던진 남편과 이혼한 여성의 훌륭한 기부라는 제목으로 기사가 나기도 했죠. 가을이 되자 영희는 베트남의 경숙 씨를 한국으로 초대했어요. 그때의 도움을 잊을 수 없었거든요. 한국에서 이렇게 성공하셨네요. 정말 대단해요. 경숙 씨가 영희의 카페를 보며 감탄했어요. 언니 도움이 없었으면 불가능했을 일이에요. 정말 고마워요. 뭐요? 당연한 일 했을 뿐이에요. 그런데 정말 많이 밝아지셨네요. 경숙 씨는 영희의 변화에 놀랐어요. 베트남에서 만났을 때와는 완전히 다른 사람 같았거든요. 이제 진짜 제 인생을 사는 것 같아요. 25년 동안 다른 사람을 위해서만 살았는데 이제는 저를 위해서 살아요. 그게 맞아요. 자신을 사랑해야 다른 사람도 사랑할 수 있어요. 경숙 씨와의 대화를 통해 영희는 자신의 변화를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었어요. 겨울이 되면서 영희는 1년을 돌아봤어요. 정말 많은 변화가 있었던 해였죠. 고통스러운 이혼 과정도 있었지만 그 모든 것이 지금의 행복한 삶을 위한 과정이었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크리스마스 이브 카페에서는 작은 파티가 열렸어요. 단골 손님들과 자원봉사 동료들, 그리고 아이들까지 모여서 즐거운 시간을 보냈죠. 사장님, 올해 정말 수고 많으셨어요. 내년에도 잘 부탁드려요. 손님들의 축하를 받으며 영희는 마음속으로 감사했어요. 파티가 끝나고 혼자 남은 카페에서 영희는 창밖에 눈을 바라보며 생각했어요. 그가 던진 건 내 여권이었지만 무너진 건 내 인생이 아니라 그의 인생이었구나. 영희는 미소를 지었어요. 이제 더 이상 과거에 얽매이지 않을 거였어요. 내 삶은 내가 끝까지 지켜냈어. 이제부터는 더욱 멋진 삶을 살아갈 거야. 영희는 새해에 대한 계획을 세우기 시작했어요. 카페 확장, 새로운 봉사활동, 그리고 아직 가보지 못한 나라로의 여행. 25년 동안 억압받았던 시간들이 있었기에 지금의 자유가 더욱 소중하게 느껴졌어요. 영희는 앞으로의 인생이 기대되었어요. 창밖에는 눈이 조용히 내리고 있었고 영희의 새로운 인생도 조용하지만 확실하게 꽃피우고 있었어요. 이제 그 누구도 영희의 꿈을 빼앗을 수 없었죠. 진정한 승리자는 바로 영희 자신이었어요. 사실 이런 일들이 우리 주변에서도 종종 일어나고 있어요. 혹시 비슷한 상황에 계신 분들이 있다면 영희 씨처럼 용기를 내어 보시길 바랍니다. 늦었다고 생각할 때가 가장 빠른 때라고 하잖아요. 오늘 이야기가 도움이 되셨다면 채널 구독도 부탁드려요. 댓글로도 여러분의 생각을 나눠주세요. 때로는 댓글 하나하나가 누군가에게는 큰 위로와 힘이 되기도 하니까요. 다음 주에는 또 어떤 감동적인 이야기로 찾아뵐지 기대해 주시고 오늘 하루도 행복하게 마무리하세요. 감사합니다.